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요즘 관종, 관심종자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SNS로 개인이 다수에게 주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긴 현상인 듯합니다.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인기가 매체에 등장하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SNS 사용자들이 좋아요에 취해가고 있기도 합니다. 좋아요가 많을수록 내가 멋진 사람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게 관종의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준다고 정말 내가 괜찮고 멋진 사람인 것일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좋아요가 주는 즐거움에 취해 실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실제 나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가야 할 옳은 방향은 어디인지 종종 놓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SNS상에서 관계를 맺는 이들은 대체로 나와 취향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의견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보편적인 취향에 맞추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잊게 됩니다. 결국 기준을 외부에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잊게 되는 것이죠. 매일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따지기보다 내가 올린 이 게시물의 내가 진짜 나인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공부일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행동하는 이치를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려 하는 것일 뿐이라고 율곡 선생은 이야기했습니다. 육아에서는 이런 공부의 자세를 신독이라고 했는데요. 홀로를 삼간다라는 뜻으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한결같이 다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공부하는가? 라는 질문이 사라진 시대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꿈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이 교육의 혹은 우리 사회의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그 꿈이라는 것이 실은 대개 일과 직업을 묻는 것이 되어버렸죠. 평생 직업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라면서도 우리는 자꾸 일을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런 존재에 대한 질문이 우선순위에 앞에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고원한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하게도 방치해 두었던 일상의 나를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 준비한 책 마음챙김의 인문학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자언님의 저서인데요. 옛글들이 그 외투가 낡았을 뿐 내용은 얼마든지 오늘과 소통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지금 여기의 문제에 대해 과거가 줄 수 있는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저는 오늘 공부에 관한 이야기 골라봤습니다. 들어보실게요. 왜 공부하는가? 사람의 타고난 외모는 못생긴 것을 예쁘게 고칠 수 없고 타고난 체력은 약한 것을 강하게 바꿀 수 없으며 타고난 키는 작은 것을 크게 늘릴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분수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내면은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못난 것을 멋지고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지혜로움보다 아름다운 게 없고 멋지고 훌륭한 인품보다 귀한 게 없는데 왜 멋지고 지혜로워지려 하지 않고 하늘이 내려준 본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인가? 경몽요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율곡 이의의 이 책은 뜻 세우기로 본편이 시작된다. 공부를 하려면 뜻부터 세워야 한다. 익숙한 것 같지만 낯선 말이다. 우리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면 좋든 싫든 상관없이 공부란 무엇인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도 공부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공부는 성적으로 이어지며 성적은 상급 학교로의 진학으로 이어지고 진학은 대학 입학으로, 대학 입학은 취업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오늘날 교육 풍토이다. 하지만 공부는 목표 세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뜻 세우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지 싶다. 이의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설핏 웃었다. 요즘은 타고난 얼굴도 마음대로 고치는 세상인데 심지어 키도 키울 수 있고 체력도 어느 정도는 향상시킬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느라 정작 돈 들이지 않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내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모에 들이는 돈의 반의 반만 들여도 내면이 곱고 아름다워질 텐데 요즘은 얼굴이든 키든 근육이든 뭐든 바깥으로 보이는 것을 가만두질 않는다. 오히려 가만두면 경쟁력이 없다고들 한다. 요즘은 내면은 되레 고칠 수 없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욕망은 본능이야. 같은 말들이 더 나은 인품이나 인격을 위해 힘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한다는 말보다 더 자주 들리기 때문이다. 뜻 세우기를 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의는 낡은 습관 고치기라고 말한다. 사람이 비록 배움의 뜻을 두었더라도 용감하게 곧바로 나아가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낡은 습관이 발목을 잡아서 그 뜻을 허물어버리기 때문이라는 말로 이 장을 1장 다음에 배치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떤 뜻을 얼마나 굳세게 세웠든 곧 뿌리내리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율곡 선생이 말하는 나쁜 습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몸과 마음이 게을러 그저 편한 것만 생각하고 구속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둘째, 늘 부산스럽게 뭔가를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고요하게 자기를 추스르지 못하고 남과 수다 떠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셋째, 남 따라하는 걸 좋아해서 세속에 잘 동화된다. 넷째, 문장을 잘 써서 한때의 명예를 얻는 데에 취하고 경전을 표절해서 겉만 그럴싸하게 꾸민다. 다섯 번째, 글씨와 편지, 요즘으로 치면 SNS에 공을 들이고 악기 연주, 요즘의 클럽쯤에 해당되는 악기 연주와 술 마시기를 일삼아 유흥을 즐기면서 이걸 스스로 운치 있는 삶이라고 말한다. 여섯 번째, 게임을 즐기고 종일 먹기를 탐한다. 일곱 번째, 부귀를 부러워하고 빈천을 싫어하며 보잘것없는 옷과 음식을 매우 부끄러워한다. 여덟 번째, 기호와 욕망의 절제가 없고 돈과 이익과 놀이와 연애에 탐닉한다.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먼저 정리하지 못하면 오늘 한 일을 내일 고치기 어렵고 아침의 행실을
저녁에 다시 저지르게 되니 발전이 없어 공부를 해도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네, 공부를 왜 하는지, 공부를 하기에 앞서 목표가 아닌 뜻을 세우고 뜻을 세운 후에는 내가 가진 낡은 습관을 고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계속 들어보실게요. 이게 나야. 근데 뭐? 계림의 김자정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는 지프로 지붕을 덮고 스스로 벼로하기를 동두, 대머리라 했다. 호라는 것은 나를 부르는 것이고 나는 대머리니 나를 대머리로 부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르니 나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머리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호를 대머리라고 칭했다. 정말 당당함의 끝판왕이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허를 찔린 느낌이었다. 사실 대머리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전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이다. 머리숱이 좀 적어진 것만 같아도 전전긍긍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머리숱과 관련해 한마디 듣기만 해도 의기소침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글의 주인공은 그래, 나 대머리인데 그게 뭐? 라고 되묻는다. 수도 없이 당당하게 대머리를 선택하고는 이와 유사한 옛사람들의 예를 들어준다. 옛날 공자 선생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옆장구로 정수리가 움푹하였기 때문에 언덕이라는 뜻의 구를 이름으로 하고 이 산의 니를 따서 자를 삼았습니다. 공자를 상상해보면 여리여리하고 고고한 학자의 모습일 것 같지만 사실 전혀 아니다. 체구가 아주 크고 생김새가 우락부락했는데 특히 머리가 짱구였다고 한다. 보통 사람 같으면 숨기기 바빴을 자신의 단점을 자신의 개성으로 삼아 자신감 넘치게 살았던 인물들이다. 우리 사회는 유난히도 보이는 것에 치중한다. 서로 비교하고 우위에 서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그런데 그 비교 우위가 내면에 관한 것인 경우는 거의 없다. 밖으로 보여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문제 삼는다. 키도, 얼굴 생김도, 머리숱도, 피부도, 노화도, 체중도, 학벌도, 승진도, 집 크기도, 심지어 휴가지도 모두 최소한 남들만큼이거나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 그래서 가끔은 숨이 안 쉬어진다. 이렇게 아등바등한다고 자신감이 생기고 안정감을 찾고 행복 지수가 상승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지? 어디가 문제지? 라고 안달하며 끊임없이 고칠 곳을 찾는다. 만족의 그날은 도무지 올 것 같지 않다. 대머리 김자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을 생각해 본다. 자본주의는 외모의 단점을 지적하며 고치라고, 고칠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그 유혹의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네. 바꿀 수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아닐까도 고민해 볼 문제겠죠.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생각해 보자는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나답게 내 식대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꽉 채우시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